기술과 데이터로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선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공기 주입식 스마트 돌봄 조끼를 개발하고 있는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입니다. 최근에 급속한 고령화와 장애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 돌봄이 필요해지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서 이 돌봄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중에서도 어떤 약물 복용 없이 일상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없다는 문제에 주목을 하였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돌봄 대상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인지 찾기도 어렵고, 또 두 번째로 혼자 누웠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문제, 마지막으로 항상 보호자가 옆에 있기 어려워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들을 각각 해결해서, 첫째, 조끼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보호자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컨셉인데, 공기 주입을 통해서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해 안아주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데, 생체 정보를 수집해서 착용자의 스트레스,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끼입니다. 이러한 모든 솔루션을 통합하여 만든 스마트 조끼가 바로 저희 허기인데요. 저희가 가장 주목한 것은 딥터치 프레셔라는 효과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효과로, 쉽게 말하면 안아주는 느낌을 주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을까요? 그 드라마에서도 포옹 의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아주었을 때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안정감을 받는 동일한 원리이고, 저희는 이렇게 포옹 조끼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실험과 논문으로 입증되어 있는 효과를 통해서 공기 주입식 조끼를 개발하였고, 내부에 우레탄 튜브에 공기가 들어가서 신체에 압력을 가해주는 형식입니다. 저희는 현재 손펌프 조끼와 스마트 조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손펌프 조끼는 이미 양산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스마트 조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압박 조절 구동부가 있는 하드웨어랑 모니터링 및 조절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생체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또 이를 바탕으로 호감도와 각성도를 분석해서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결과값으로 내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자체 지식재산권, 또 특허 같은 것도 보유를 하고 있고, 다양한 대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조끼, 과연 누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저희가 초기에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 가장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이고, 이외에도 영유아, 노인, 그리고 일반인까지의 시장으로도 점차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달 장애인 시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우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보조기기, 굉장히 주의력, 집중력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 없었고, 특히나 이런 기존에 있던 보조기기조차도 굉장히 비싸고 또 안전 문제에 위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수요는 높지만 어떤 제대로 된 솔루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국내에는 25만 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부모님들은 확실한 수요와 지불 용의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을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발달장애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니, 치료 가정에 바로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신뢰도와 인지도를 기반으로 치료 기관에 먼저 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퍼뜨리는 게 훨씬 더 큰 마켓 영업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에 이제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을 해보고, 또 2,0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나은재단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또 어티즘 엑스포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진출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B2G 쪽으로의 판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분류 기준에 없었지만 제품의 효과를 끊임없이 입증한 덕분에 이제 제품 한 개당 1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외에도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이건 전국에 있는 발달 장애인 모두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2,700개 정도 달하는 전국에 있는 특수학급의 배포를 진행하고 있고 한 학급당 약 4벌 정도 조끼를 판매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6개 정도 시도교육청에 진출해서 이를 위한 최근에 우영우로 인한 보조기기의 필요성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컨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 조끼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저희도 사업 전반으로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우선 주관적 지표랑 화학적 지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주관적 지표는 수업 참여도를 조끼 착용 전후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 실험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 조끼를 입고 나니까 평균 수업 참여도가 28%나 증가했고 또 화학적 지표는 타액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를 분석해 보니까 조끼를 입고 나서 스트레스가 57%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저희의 자체적인 테스트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인터뷰와 후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저희가 손펌프 조끼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수집할 방법이 없어서 판매 1개월 이내에는 100%로 효과 없으면 환불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도 되지 않는 판품률을 보였고 그래서 잘 쓰고 계실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인터뷰랑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한 줄 쓰고 왔다 갔다 했던 아이가 2장 정도를 쭉 집중해서 쓴다든지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었다든지 틱장애가 사라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시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기관에서 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해서 착용 전에 굉장히 산만했던 아이들이 착용 후에는 집중력과 또 여러 가지 착석 시간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병원들과 함께 R&D에 선정돼서 임상실험과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학술적인 입증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논문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다 보니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전소득층에 정부 지원금이 22,000달러씩 나오고 이를 또 사용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는 국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공공 조달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음 달에 출국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CES에 저희가 나와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품에 대한 반응이 해외에서는 훨씬 더 시장이 크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고 독일, 스위스, 스페인의 제품을 보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덴마크에까지 제품을 추가로 보낸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저희는 조끼 판매 및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꾸준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순히 조끼를 팔고 끝이 아니라 조끼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기록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치료 기록 데이터들을 모아서 실제로 치료나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스마트 조끼 그리고 조끼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외에도 삼성물산과 함께 일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패딩을 만들고 있는데 단순히 단열이라는 효과, 공기 압박이라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제품을 협업해서 콜라보해서 만들고 있고 다양한 이제 패션 또는 ESG 브랜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치료제 개발까지 서울대병원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3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했고 전국에 있는 B2G 쪽 특수학급에 배포를 한다면 훨씬 더 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제조가 가진 한계에서 넘어서 이제 스마트폰이 된다면 어플리케이션 구독 월 4만 원을 통해서 10만 명 정도 확보되면 전체 매출은 480억 정도 연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이렇게 발달장애를 타겟으로 하지만 영유아, 노인까지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특성이 굉장히 비슷하고 의사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안정감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돌봄에 필요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노인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많이 가는데 한 명이 여러 명의 노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과 비상시 알림이 간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세일즈 포인트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우울증을 가지신 분이나 좀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Q&A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되게 많은 쪽으로 브랜드를 아예 좀 브랜딩을 발달 장애인이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정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모든 대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치과 의사분도 구매해 주셔서 왜 구매하는지 여쭤보니까 환자들이 조끼를 이제 입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발표나 면접하기 전에 긴장하시는 분들, 뭐 고3 수험생들 집중 안 될 때 이런 조끼를 입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반려동물조차도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데 이렇게 안아주어서 안정감을 주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걸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다 보니까 이쪽 시장도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고 약 15억 정도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돌봄드림을 이끌어나가는 대표로서 저 김지우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와 창업 석사를 졸업했고 과거 스타트업 대표 경험이 큰 힘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규환 운영 총괄 그리고 김경의 제품 총괄과 함께 살면서 밤낮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의 개발자, 또 마케팅 담당자, 패션 디자이너, 또 캐나다 현지 팀원을 비롯해서 누구보다 조끼와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한 최적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돌봄드림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에 벌써 많은 협력 기업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돌봄드림은 세상 모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꿈을 드리겠습니다. 돌봄드림, 저희가 끝까지 꾸준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